오늘은 함수량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함수량이란 것은 골재가 물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페이지 7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골재는 이 상태가 크게 이 그림과 같이 네 가지의 상태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절대 건조 상태입니다. 절건 상태라고도 하며, 이거는 골재의 내부에 공극에 포함된 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 공기 중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꼭 오븐에서 24시간 이상 가열을 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거를 절대 건조 상태다. 이때의 오븐은 11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의 온도로 항상 일정한 온도로 골재를 이렇게 가열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로 24시간 이상을 건조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절대 건조 상태 또는 절건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 중 건조 상태가 있습니다. 공기 중 건조 상태는 기건 상태라고 합니다. 룸 드라이 컨디션으로서 공기 중에서 상당 기간 방치된 골재의 상태로 표면은 건조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어느 정도의 수분을 포함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를 기건 상태라고 하는데, 이 공기 중 건조 상태 또는 이 기건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골재가 완전히 말라 있으면은 내부에 이 수분이 적을 거고, 골재가 비를 맞은 지 얼마 안 되면은 수분이 많겠죠. 그래서 이 공기 중 건조 상태, 이 상태는 이 함수율의 퍼센테이지가 아주 변화가 많은 그러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표건 상태입니다.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부 포수 상태라고도 하고 포화 상태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표건이라고 합니다. 표건 상태. 그래서 골재의 입자의 표면은 건조되어 있으나 골재의 표면은 건조되어 있고 골재 내부의 공극은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건 상태에서는 골재 내부에 일정 정도의 함수량이 존재를 하지만, 표건 상태가 되면은 이 골재 내부에 완전히 골재 내부에 포화가 다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며, 또 표면은 건조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습윤 상태입니다. 이때는 웻 컨디션으로서 얘기를 하며, 골재의 내부가 완전히 물로 포화되어 있고 동시에 표면에도 물이 이렇게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때의 물을 표면수라고 하죠. 골재 내부에 공극이 물로 가득 차 있고 표면까지 물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 이때를 습윤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재의 상태를 전부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하는데, 이걸 꼭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절건 상태는
공기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 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태라 했죠. 오직 드라이 오븐 건조로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다. 이걸 건조로라고 합니다. 건조로 오븐을. 자, 이 건조로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절건이 됐다 해서 이 내부에 화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물까지 제거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표건 상태는 표면은 건조되어 있고 내부만 완전히 포화되어 있는 상태죠. 이때의 표건 상태에서 절건 상태를 이걸 빼면 어떻게 되죠? 홀제 내부에 포화되어 있는 물의 양이 되죠. 그죠? 이거를 흡수량이라고 합니다. 흡수량. 그래서 완전히 내가 이 골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총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흡수라는 의미와 또 함수라는 의미를 우리가 두 개를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데, 흡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들고 있는데 사과를 완전히 먹었어요. 사과를 먹으면 사과는 우리 몸에 흡수가 된 거죠. 그러나 내 주머니에 사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주머니 안에 사과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내 주머니에 있는 사과는 흡수가 된 게 아니죠. 그거는 내가 함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골재의 내부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것은 흡수량이지만 골재의 내부에도 내부 말고 바깥에 묻어 있는 거, 표면수죠. 묻어 있는 표면수는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이 흡수량과 표면수를 두 개를 더한 거를 함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이 완전히 잘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예를 들어서 골재가 지금 물을 함유하고 있죠. 내부에 일부 함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건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이 있죠. 그 나머지 부분이죠. 나머지 이렇게 이때의 흡수량을 유효 흡수량이라고 합니다. 유효 흡수량. 그러니까 현재 골재 상태에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이 되겠죠. 그게 유효 흡수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건 상태에서 절건 상태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의 차이, 그러니까 기건 상태에서 골재 내부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기건 흡수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하고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참 주의하라고 했죠. 골재의 상태를 얘기할 때 골재의 비중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예,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골재의 상태는 이렇게 이 표면 건조 포화 상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왜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기준이 될까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그 감이 올 건데, 지금 골재의 이 네 가지 상태 중에서 항상 일정한 거는
어떤 상태일까요? 항상 똑같은 것. 언제나 누가 재더라도 똑같은 상태. 기건 상태는 물이 많이 함유될 수도 있고 적게 함유될 수도 있죠. 그죠? 수분 상태도 표면수가 많이 묻을 수도 있고 적게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건 상태와 표건 상태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절건 상태의 값은 단 하나, 또 표건 상태의 값도 단 하나. 그럼 우리가 절건 상태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데 절건 상태를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건조로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건조를 시켜야지만 절건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건조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표건 상태는 우리가 물에다가 골재를 담궈 놨다가 표면을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건조를 시키면은 바로 표건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건 상태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시험 시간에 건설 재료 시험 시간에 해보게 될 건데 이 표건 상태만이 우리가 일상 공기 중에서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표건 상태가 모든 골재의 비중의 기준이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배합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배합 설계에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이죠. 자, 우리가 이제 A를 절대 건조 상태라고 표시를 하고 B를 공기 중 건조, 기건 상태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C 상태를 표면 건조 포화 상태, 표건 상태라고 표시를 하고 이 D를 수분 상태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아까 표면에 묻어 있는 것이 표면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흡수량, 표면수량, 그 다음에 흡수량, 함수량을 아까 이거는 기건 흡수량이었죠. 기건 흡수량은 지금 여기서 뺐습니다. 한번 다 같이 외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외우고 나면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 외웠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건조 상태에서 수분 상태, 결국은 D에서 A를 뺀 거죠, 그죠? 요때의 물의 양을 뭐라고 했죠? 예, 함수량입니다. 함수량.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수량. 그 다음에 D 상태에서 수분 상태에서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사이에 이걸 빼게 되면은 표면에 묻어 있는 물이 되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표면수입니다. 표면수. 자, 기억을 더듬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 C 상태에서 또 공기 중 건조 상태. 현재 지금 우리 골재는 일반적으로 다 공기 중 건조 상태입니다. 여기서 표면 건조 포화 상태로 가기 위해서 흡수할 수 있는 양, 이걸 뭐라고 했죠? 예, 유효 흡수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 외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기건 흡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 게 흡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책에 이제 흡수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흡수율입니다. 흡수율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인데, 이것도 유효흡수율이고, 다 꽃입니다. 자, 율로 고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흡수량이라고 이렇게 율을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흡수량이라고 해도 요걸 알아야 돼. 요거 흡수율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 이제 흡수율이 돼버리면은 이 흡수율하고 이제 흡수량이 되면은 이거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흡수율이 실제로 맞습니다. 자, 흡수율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절대 건조 상태에서의 무게가 있죠. 요거를 A가 절대 건조 상태의 무게죠. 무게 분해. 그 다음에 흡수된 물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흡수량, 여기 흡수량이잖아요. C 빼기 A가 여기 흡수량이니까, 이게 흡수량이니까. 그러면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의 무게 분해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 이런 의미가 되죠. 이거를 흡수율이라고 합니다. 흡수율 외워야 됩니다. 흡수율.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다음 것도 이제 여러분들 쉽죠. 절대 건조 상태에서 우리가 표면수까지 이걸 빼주게 되면 A분의 D 빼기 A가 되면 함수율이 되겠죠. 함수율,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B 상태인데 B 상태 분해, B분해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서 공기 중 건조를 뺀 그 유효흡수량이 되죠. 요게 올라오게 되면은 유효흡수율이 됩니다. B분의 C 빼기 B. 그죠? 자, 표면수율은 그러면 이제 알겠죠? 요 C분의 D 빼기 C. 표면수량이 분자로 가게 됩니다. 요게 표면수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네모 안에 들어있는 이 네 개의 이 세 개의 식을 꼭 여러분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흡수율이라고 했죠. 흡수율. 흡수율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흡수율은 자, 전체가 요까지가 흡수율이죠. 그죠? 여기 흡수율 표시는 안 되겠군요. 여기까지가 흡수율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C 빼기 A가 흡수율입니다. 그러면은 흡수량입니다. 흡수량. 그 흡수율은 A분의 C 빼기 A. 자, 다 같이 외웁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유효 흡수율. 유효흡수율은 자, 유효흡수량이 뭐였죠? 이거였죠. 그죠? 유효흡수량이. 자, 이랬을 때 요거 여기 B입니다. B 공기 중 건조 분해 B분의 C 빼기 B. C 빼기 B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표면수율. 자, 표면수는 뭐죠? 표면수는 여기 표면수입니다. 그죠? 여기 표면수입니다. C 빼기 D. 그러면은 C분의 D 빼기 C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양쪽이 뒤에 게 다 같죠. 이렇게. 뒤에 다 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모든 배합 설계의 기준이다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흡수율이나 유효흡수율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흡수율은
골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4.2를 보겠습니다. 4.2를 보면은 각종 골재의 흡수율입니다. 이것도 율입니다. 흡수율.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율이죠. 흡수율을 각 골재별로 해가지고 보통 골재 1에서 6, 굵은 골재 0.4에서 0.5 이런 식으로 흡수율을 이렇게 규정을 가지고 정해 놓은 겁니다. 이걸 벗어나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 흡수율이 높으면은 골재가 불량한 골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 경량골재의 경우도 이렇게 골재, 천연 경량골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골재의 표면 수량이 여러분들 이 표면수가 골재 표면에 이렇게 이제 붙은 표면수인데 이 표면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골재의 상태를 보고 대략 알 수 있는 방안을 표 4.3에다가 제시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습한 아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조금 이게 아주 습하고 젖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젖어 있는 자갈 또는 무슨 돌, 이 상태는 표면 수량이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표면수율입니다. 이것도 표면수율.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젖어 있는 모래.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 이걸 찧어보죠. 이렇게 손에 탁 찧어보면은 손이 좀 축축해지는 정도. 요런 정도가 되면은 요게 표면 수율이 5에서 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쥐면은 형상이 아까 좀 전에 이제 거는 형상은 그저 부서지는데 손이 축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이 젖은 모래 그러니까 손에 쥐면 형상이 보존이 되고 손에 물이 약간 묻는 정도 이런 정도가 또 있겠죠. 요거는 보통 젖은 모래라고 하고 2에서 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습한 모래 요거는 손에 찧어도 형상이 손에 찧었다가 놓았을 때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손바닥에 습기가 약간 남는다. 이 정도일 때는 표면 수율이 0.5에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요거는 자갈이나 부순돌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밑에 세 개는 모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젖은 모래, 보통 젖은 모래, 습한 모래 요 세 개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늘어난 거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정도의 표면 수량으로 보여도 거친 모래일수록 표면수가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모래일수록 표면수가 실제 보이는 것보다는 작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함수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함수량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몇 번을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외우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꼭 이 골재의 상태, 이 4개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